2022년 지방직 대비 인사행정 기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역관주의 인사의 단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을 보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 그렇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량 교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문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맞는 지문이죠. 공직의 임용 기준이 정당의 충성도를 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지문을 보면 행정의 전문성 저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임명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역관주의 하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부의 그 고위 공무원들 역시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4번 지문에서 약화시킨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대표관료제 이론입니다. 대표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문가부터 보겠습니다.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킨, 맞습니다. 민주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에 보면 공무원 신분 보장을 통해서 행정의 계속성 확보, 이것은 대표관료제의 효과가 아니고요, 직업공무원제의 효과가 됩니다. 직업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지고 사기도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직업공무원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 보면은 기획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맞고요. 다에 보면 정당의 대중화, 정당 정치 발달 기여, 이것은 역관주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파트의 그런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수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정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가, 다, 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공직 분리에 관한 거고 기초적인 문제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1번에 보면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것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나 성질은 달라요. 그러나 곤란도와 책임도에서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 이걸 등급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직급인데요.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게 직급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등급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번 지문에 와서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것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보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르다. 이것은 직급이 아니고 직렬이 되겠습니다. 직렬요. 그래서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봅니다. 직렬을 모은
것이 직군이다. 맞는데요. 본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위급열군. 그래서 위급열군, 거기 앞에 있는 그 열, 다음이 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모여서 다음 것이 되는 거예요. 위급열, 열군. 그래서 3번에 직열을 모은 것이 직군 맞습니다. 위급열군. 4번 보면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세분하는 것이 직료다. 아니죠. 직열 내에서 유사한 것끼리 모은 것이 직료다.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직위분류제 장점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이번에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이런 직무급 체제 확립도 용이합니다. 계급제가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위분류제는 그 사람이 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하죠. 3번 보면 인사배치를 위한 합리적 기준 제공도 맞는데요. 4번을 보겠습니다.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 배치하는 제도 아니죠. 이것은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 됩니다. 직위분류제는 탄력적 인사 운영이 어렵고요. 신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4번 지문에 보면 상황 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죠. 상황 적응적인 인사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직무평가 방법인데요. 지문가부터 보겠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하는 게 바로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이 분류법은 직무를 여러 가지 수준이나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서열법보다는 좀 진일보한 방법이다 이래 봅니다. 지문 나와봅니다.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기준 직무 그리고 비교 평가해야 될 직무 이렇게 해서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요소 비교법이 됩니다. 요소 비교법은 그러한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되는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 이런 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지문 나는 요소 비교법입니다. 지문 다를 보면 비계량적인 방법, 그러니까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비계량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서열법하고 분류법입니다. 그리고 계량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에 보면 비계량적 방법, 그래서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하고요. 상호 간의 어떤 중요도 비교한다. 그래서 이것은 서열법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를 구분한 후에 요소별 가치 점수와 그리고 이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점수법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죠. 왜냐하면 각 요소에 대한 그 점수, 이걸 결정하기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점수법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배치전환의 유용성 아닌 것은 별표 2개 하시고요. 1번부터 봅니다. 배치전환을 하게 되면 1번 조직이 활성화되고 맞고요. 2번에 공직사회의 침체를 방지해주고 맞습니다. 3번에 비공식 집단의
폐해를 제거하는 맞는데요. 4번 지문에 보면 행정의 전문성을 정진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업무를 중간에서 중단을 하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새로 익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전문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물론 4번인데요. 여기서 배치 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배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인사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류에 보면 전직이 있고요. 전보, 파견, 이런 등등의 수평적인 인사 이동을 의미합니다. 전보를 보면요. 전보는 동일 직렬이나 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구급에서 행정구급 이런 것이 전직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파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속은 바꾸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배치 전환에 하나 참고로 겸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무원한테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겸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물론 특히 필요한 경우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전환은 용도는 적극적인 그 부분을 보면은 장점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보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배치 전환을 통해서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재적응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이용성이 아닌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채용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교재 행정학의 정석 344페이지, 3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가부터 보면요.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것은 기준 타당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 성적하고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바로 그게 직무 수행 실적 이런 거죠.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타당도에는 2가지로 다시 세분화되는데요. 하나는 동시 타당성이고요. 또 하나는 예측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동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현직 종업원한테 이 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현직 종업원이 현직자가 획득한 시험 점수하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인사평가 점수하고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거고요. 예측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자,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하고 이 사람들이 입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달성한 어떤 직무 성과가 있겠죠. 그걸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예측 타당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가에 보면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지문나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이것은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학교에서 국어 담당 교사를 채용하는데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국어가 아닌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바로 해당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지문 다에 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이건 구성 타당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정부와 사회의 어떤 진척된 정도, 이런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3가지 지수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정보 설비 지수, 정보 이용 지수, 정보 투자 지수,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수로 충분히 정부와 사회의 그 진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게 충분하다 그러면 그것은 구성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구성타당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수렴타당도와 차별타당도가 있습니다. 수렴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때, 차별타당도는 뭐냐? 상이한 개념을 측정할 때. 자, 정리를 하면 수렴타당도는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때는 측정 방법이 상이하더라도 측정 방법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차별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개념을 측정할 때는요,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 값들 간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측정 방법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고요. 차별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 값들 간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문단은 구성타당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보면은 징계는 6단계로 구분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파면부터 정직까지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 옳고요. 2번에 보면 정직은 중징계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가 아니라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3번 보면 감봉은 경징계죠. 따라서 보수 전액을 감한다가 아니고 3분의 1을 감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무원 9번입니다. 옳은 것은 가부터 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특정직 공무원이다. 예, 맞고요. 나에 봅니다. 감사원 특정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숫자가 가장 많죠. 경찰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특정직이 숫자가 가장 많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이 아니고 정부직이죠. 틀렸고요. 다에 봅니다.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 보장의 여부에 따라서 경력직, 특수경력직 구분 맞고요. 나에 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임용 시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라는 틀렸고요. 맞는 것은 가와 다가 되는데 이 한 가지 추가로 잠깐 언급하면요. 국회 전문위원이 있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번은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 충은 맞습니다. 그래서 20, 30, 50 기억나시나요?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직위 50%. 이 방법에 의해서 충원이 됩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아직 지방공무원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 기반으로 운영된다. 나 그렇죠? 맞고요. 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별정직은 제외 아닙니다. 일반직 물론 그리고 이게 별정직도 해당이 되고요. 또 특정직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한다는 전제하에 특정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행정 파트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